울루루 자 돗자리도 넣고 컵도 넣고 도시락은 내일 챙겨야 되겠다. 이야. 큰별쌤, 뭐 하세요? 어린 친구들 안녕. 내일 한강으로 나들이 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신난다. 저도 어제 한강 다녀왔어요. 한강 정말 좋죠. 한강 주변에 공원도 있고 한강 위에서 유람선을 타고 서울을 구경할 수도 있고 나들이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대잖아요. 옛날부터 한강은요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선 한강처럼 큰 강이 필요했거든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치열하게 경쟁하던 삼국시대엔 서로 이 한강 주변 땅을 차지하려고 끝없이 경쟁하거든요. 오늘은 한강을 처음으로 차지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주몽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해요? 오늘 이야기는 주몽이 고구려를 세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동부여를 떠난 주몽은 졸본에 도착하죠. 졸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주몽은 그 졸본을 기반으로 점차 힘을 키워나갔고 고구려를 세웁니다. 자, 이때 주몽에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비류, 둘째는 온조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고구려를 찾아오네요. 주몽이 동부여에서 낳은 아들 유리였습니다. 주몽은 그 유리를 태자로 정합니다. 주몽의 결정에 크게 실망한 비류와 온조. 비류와 온조는 고구려를 떠나기로 결정하죠. 새로운 나라 세우자. 목표를 정하고 남쪽으로 향합니다. 신하 10명과 백성들이 비류와 온조를 따랐는데요. 과연 비류와 온조는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비류와 온조는 부하악이란 산에 다다릅니다. 부하악은 지금의 북한산 봉우리 중 하나인데요. 비류와 온조는 산 아래를 둘러보며 새로운 나라의 도읍을 찾습니다. 형님, 저 강을 보십시오. 이렇게 장대한 물줄기는 처음 봅니다. 저는 이곳이 마음에 듭니다. 온조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곳 위례성의 북쪽은 강이 띠처럼 두르고 있고 동쪽으로는 높은 산을 의지하며 남쪽으로는 비옥한 벌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외적을 막기에도 좋습니다. 위례성은 하늘이 내려준 땅입니다. 이곳을 도읍으로 정하면 어떻겠습니까? 큰 강을 끼고 있고 비옥한 땅이 있으니 백성이 농사를 짓기 좋을 것입니다. 온조야, 우리가 헤어질 때가 온 것 같구나. 나는 바다를 향해 가겠다. 비류와 일부 백성들은 다시 길을 떠납니다. 온조는 위례성에 남아 나라를 세우지요. 나라의 이름은 십제. 10명의 신하가 따른다는 뜻입니다. 한편 비류는 바다와 인접한 미추홀의 나라를 세웁니다. 미추홀은 현재 인천에 있는 곳입니다. 미추홀에 털을 잡은 지 꽤 됐는데 농사가 제대로 된 적이 없어. 바다 근처는 농사가 쉽지 않아. 바람에 소금기가 가득하니 벼가 제대로 자라지 않나 봐. 올해 농사도 망했어. 이제 뭐 먹고 사나? 아이고, 비류의 백성들이 고생 중이네요. 온조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농사에는 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 올해도 풍년이로구만. 얼씨구나 좋구나 온조 임금님 만세.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어. 나의 선택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고통받는구나. 비류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합니다. 비류는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비류가 죽은 후 비류를 따르던 신하와 백성은 온조가 있는 미래의 성으로 돌아옵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만세! 만세! 온조는 수많은 백성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나라 이름을 백제로 바꿉니다. 백제, 그 찬란한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원전 18년 온조가 세운 나라 백제. 백제는 무려 600여 년의 역사를 이어가죠. 475년 문조왕이 공주로 도읍을 옮길 때까지 서울은 500년 가까이 백제의 도읍지였습니다. 당시엔 서울을 한성이라고 불렀어요. 백제의 도읍이 한성이었던 이 500여 년의 시기를 한성백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풍납토성은 한성 백제 시기에 세워진 성인데요. 한성 시기의 기록은 매우 적기 때문에 이런 유적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풍납토성의 규모를 한번 살펴볼까요? 풍납토성은 아파트 5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엄청 거대한 성이었어요. 이렇게 큰 규모의 성을 지은 걸 보면 백제가 강한 나라였음을 알 수 있겠죠? 당시엔 배를 타고 외국과 교육을 했거든요. 풍납토성은 한강을 끼고 있었기에 다른 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풍납토성에는 중국에서 만든 질그릇이 많이 나왔는데요. 백제가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했음을 알려주고 있죠. 한강 덕분에 백제가 발전했군요. 네, 맞아요. 이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은 서로 한강을 갖기 위해서 아주 숱한 전쟁을 벌입니다. 한강을 차지한 시기를 각 나라의 전성기라고 볼 정도로 한강은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제는 한강을 떠나게 됩니다.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를 쳐들어와 한성을 차지했거든요. 백제는 한성을 떠나 웅진, 지금의 공주 지역으로 도읍을 옮기죠. 한성 시대가 막을 내리고 웅진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백제는 위기를 맞이했지만 꿋꿋하게 자신만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삼국유사에는 백제에 대한 내용이 많지 않아요. 삼국유사에 소개된 내용은 아니지만 백제를 이야기할 때 보여주고 싶은 보물이 있습니다. 짜잔! 칠지도입니다. 칠지도가 뭐예요? 백제 근초고왕 시기 백제가 일본에게 하산 칼이죠. 백제와 일본의 교류를 상징하는 보물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백제는 외국과 활발하게 교류했거든요. 특히 이웃나라 일본에 끼친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백제는 일본의 선진 기술과 문화를 전해주었는데요. 일본은 철을 만드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백제로부터 철을 수입했습니다. 칠지도를 보면 당시 백제의 철제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죠. 칠지도는 일본의 이소노카미 신궁에 보관 중입니다. 일본에선 이 칠지도를 국보로 정할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